접할 때의 넓이 공식이 있었는데 거꾸로네. 이렇게 접할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너의 선분의 길이를 뭐 L이라고 놓으면 12분의 절대값 최고창 선분 길이의 4제곱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넓이가 2거든. 근데 얘도 2고 얘도 2란 말이야. 그러면 12분의 절대값 A 2의 4승이 2인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죠. 절대값 A가 나오고 주의할 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계형이 이제 감소하는 계형이고 그럼 얼마 나오지? 약분? 슉? 약분? 4? 약분? 그죠? 2분의 3 나오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그럼 이제 함수를 정할 수 있죠. 0에서 근을 갖고 2에서 중근을 가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로 정해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너와 너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A, 너가 B일 때 넓이 B가 1대 2가 되면 P의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얘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분이 A고요. 여기가 이제 B인데 A 대 B가 1대 2라는 얘기는 여기를 반을 딱 가르게 되면 여기가 똑같이 A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넓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넓이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게 되면 지금 대칭축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주어진 이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p라는 이 함수를 0부터 3까지 그냥 정적분을 해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 a만큼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a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정적분이 계산이 돼서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값을 구하게 됩니다. 정적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부호를 감안을 해서 넓이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p x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3 들어가 보면 9 빼기 27 더하기 3 p가 0이 나온다. p 값은 6 나오나요? 6? p는 6이 나온다. 하나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곡선 너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다음 y는 ax제곱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하나는 꼭지점이 원점이고 양수 a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간 함수가 ax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4고요. 자, 2등분이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와 요만큼 전체 너의 넓이가 b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요거 큰 거는 넓이 구하기가 쉽죠. 얘는 넓이 공식을 써보시면 6분의 1에 여기가 4의 3승이죠. 그럼 요거의 절반을 한 값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요거 넓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너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교점을 구하려면 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약분을 좀 해주시고 x가 0일 때랑 또 다른 식은 그러면 계산이 되죠. 넘어가서 나눠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1분의 4가 나옵니다. a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나오지? 넘어가면 a 더하기 1x는 4 그래서 요
x좌표의 차이가 이만큼이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도 좀 중요한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제 요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상 6분의 1에 최고차항의 개수인 a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 선분의 길이인 a 더하기 1분의 4의 3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요거 뭐 한 개 약분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은 a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a가 양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은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루트 2 빼기 1이 나온다.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이 역함수 정적분하는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가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과 다시 fa부터 fb까지 이것의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더해 주시면 이게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빼는 거였죠. 빼기 AFA. 요 공식을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이고 보니까 F0이 2고 F2가 10인 걸로 보아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빼면 되겠죠. 20 빼기 0이니까 답은 그냥 20이 나온다. 얘는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요 관계를 만족을 하느냐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 fx 함수 중 그래프의 접선 중 기울기가 밑줄 최대,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의 접점을 P라고 했고 그때 gx는 요 함수 플러스 a 그 그래프가 점 P를 지나갈 때 너랑 너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일단은 접점을 P를 구해봅시다. 얘를 구할 수가 있죠.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6분의 1 x 3승 더하기 x제곱 빼기 3분의 8인데 요걸 이제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 중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을게요. f'x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2x 이런 식으로 나오죠. x는 0이랑 4를 근으로 갖고 어디서 최대가 되냐면 2에서 최대가 되죠. 최대. 요 점을 다시 f 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즉 P라는 점은 2, 뭐시기가 나올 거라고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2를 대입하시면 요게 이제 얼마 나오냐면 3분의 4 나오나요? 그럼 3분의 8이랑 합쳐지면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너가 4라서 정확히 2, 0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0을 구해줬고 요 점을 지나가는 gx가 있는 거지. 그럼 gx라는 함수는 요 a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2, 0을 gx에다 넣어줍시다. g 2는 대입해 보시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fx와 gx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fx와 gx를 연립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x 3승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너는 여기가 3분의 1 x제곱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2x 역시 빼기 3분의 8
이런 부분들이 소거가 되고, 요거 이제 섣불리 약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다 넘겨서 묶을게요.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x 빼기 3분의 2를 x로 묶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한 건지 보이죠? 넘긴 다음에 x로 바로 묶었습니다. 6을 편의상 마이너스 6을 앞으로 뺄까요? 마이너스 6을 앞으로 빼주시면 마이너스 6x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2에서 중근을 갖죠. 그래서 x는 0일 때와 2에서 근을 갖게 되는, 즉 서로 함수를 빼게 되면 둘러싸인 부분은 한쪽에서는 접하고 한쪽에서는 근을 갖는 모습이 나오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이제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짜리가 되는, 그래서 차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3차에서 빼면 뭐 거꾸로 되겠죠.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2가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제 아까 2번에서 했던 그런 넓이 공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12분의 최고창 6분의 1 선분 길이 4제곱 이만큼이 둘러싸인 넓이인 B가 됩니다. 이렇게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14, 19, 20 이렇게 세 문제만 더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열보다는 도형이 조금 어려운가 보네. 그죠? 올해 수능에는 도형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 수능 14번에 도형이 나왔는데, 도형은 뭐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워낙에 뭐 문제를 좀 쉽게 내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도형 문제들이 아주, 아이고 14번인데 많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에서도 별로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넓이가 12짜리 ABC가 반지름인 4인 원의 내접 밑줄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은 삼각형에는 외접하는 외접원입니다.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거예요.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대문자 R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약속은 아닌데 보통 대문자 R을 외접원, 소문자 R을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넓이가 12이고요. 그리고 사인 ABC의 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이 문제는 무엇을 시사하냐면 삼각형의 넓이와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사인 ABC 이런 것들이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넓이 공식이 변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사인 공식에 의한 변형이 2가지가 있고요. 코사인 공식에서 변형이 되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들이 변형이 된다 하면 기초가 되는 공식이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식은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라지 R과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공식을 이용한 변형이 2가지예요. 하나는 요 변을 사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익숙할 텐데, 사인 C라는 것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2R분의 C로 바꿀 수가 있죠. 2R분의 C에다가 너를 곱해주면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4R분의 ABC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생으로 외우셔도 괜찮지만 사실은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어디서 이제 유도가 되는 건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 공식 정도는 다들 알고 있잖아. 여기다가 사인 공식만 잘 섞으면 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B를 또 이제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A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사인 공식으로 바꾸면 지름 2R에다가 사인 A를 곱한 값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요소가 2R 사인 A로 바뀌고,
이런 요소가 2r sin b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것 세 가지를 내리 다 곱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2 라지 r제곱 sin abc의 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는 이 넓이 공식을 아마 외우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자, 여기서 질문. 선생님은 이걸 외우고 있을까요? 안 외우고 있을까요? 나는. 나조차도 안 외우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이끌어냈어? 나는 뭘 알고 있냐면 이 넓이 공식에다가 사인 공식을 접목하면 두 가지 변형이 있어. 딱 요 사실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사실 얘가 쓰임새가 많아? 너네 이거 공식 쓰는 거 본 적 있어? 나도 문제 풀면서 두 번째 봤어요. 이거 지금 오늘 두 번째로 보는 문제입니다.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 중에서. 쓰임새가 적단 말이야. 그럼 쓰임새가 적은 공식을 다 외우는 건 낭비잖아. 하지만 쓰이게 되면 풀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이끌어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요 공식 정도는 애들이 다 안다고. 사인 공식도 모르진 않잖아. 2r분의 뭐 a, 2r분의 b 이런 게 사인 abc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사족을 붙이자면 헤론의 공식 있죠. 헤론의 공식. 자, 헤론은 ABC를 알았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었는데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일단 소문자 S라는 거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공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 S에다가 각각을 한 번씩 빼서 이렇게 곱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선생님은 이 공식을 외우고 있을까? 안 외우고 있을까? 외우고 있겠죠. 왜? 내가 지금 이걸 여기서 유도했니? 이거 원래 유도하는 거야. 어떻게 유도하겠니? 사인을 뭐로 바꾸겠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꾼단 말이야. 코사인을 어디서 갖고 오겠어? 2 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서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걸 치환하면 이게 여기로 가거든. 유도 과정, 증명이 졸라 복잡해요. 왜 외울 수가 없다고 그 과정 자체를. 그건 보통 빈칸 채우기 정도로 내신에서 까다롭게 나온 정도에나 나오지. 얘는 결론만 기억한다고. 즉 이런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고. 얘는 외워야 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얘는 자주 쓰이기 때문에 얘는 하다 보니 기억이 나는 정도고 얘는 자주 안 쓰이니까 나조차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됐죠? 헤론은 외워라. 넘어간다. 목요일날 삼각함수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삼각함수 활용 안 들어갔지 너네. 그치? 아, 삼각함수 활용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들어갈 리가 없구나. 자, 그 다음에 19번. 두 양수 AB의 등비 중앙 중 양수인 값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ABCD와 근데 A, G는 A, E는 B 인 직사각형 얘네가 있대. 근데 뭐 넓이 어쩌고 AB 뭐 합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등비 중앙이 한 변인 거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B가 되겠죠.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만큼이 A 맞나? AG가 A죠. A, E가 B예요. 너가 B 그리고 요만큼이 루트 AB고요. 요만큼도 루트 AB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색칠된 두 넓이의 합이 3분의 2. 그 다음에 직사각형 ABHG의 넓이도 3분의 2래요. 즉,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2, 이렇게 더한 것도 3분의 2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일단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는 A고 요 길이는 루트 AB죠. 즉, A의 루트 AB 요 값이 3분의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요거 넓이 있죠? 너랑 너 얘 같은 경우에는 AB에다가 요만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루트 AB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AB 요게 되겠죠. 요만큼이 요 높이 이만큼이 요 가로. 그래서 여기 구했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랑 이만큼을 곱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B에서 너를 빼는 거죠. 그러면 B 마이너스 루트 AB 곱하기
a가 되겠죠. 둘을 더한 거, 그 값이 역시 3분의 2이다. 자, 이런 관계식을 이제 준 상태. 근데 조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3분의 2가 나오죠. a의 루트 ab, a의 루트 ab,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도 3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ab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2 ab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죠. 는 3분의 2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ab 값이 뭐가 나오냐면 1 나오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죠? ab가 1이 나왔고, 너가 1이 나왔으니까 a가 3분의 1이고, 네? 3분의 2고, b가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뭐 구하는 거야? 둘이 서로 더하는 값을 구하는 거네요. 요거는 뭐 이제 등비 중앙을 루트 ab로만 표현하면 그 다음엔 연산이라서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시험을 어렵게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 마지막 20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135도라는 게 눈에 띄죠. 특수각이고, 선분의 길이가 3루트 2, 너가 2, 너가 4 이런 식으로 줬네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3루트 2, 여기가 2,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연결, 그리고 여기가 135도, 너와 마주보는 여기가 45도. 이렇게 되겠다, 그지? 구하고 싶은 거는 CD의 제곱을 구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준 게 없네요. 여기를 x라고 놨을 때 x제곱은 얼마인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요거를 공통선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으로 너를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여기를 편의상 k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도 너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k제곱이라는 요소를 양쪽 삼각형에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이쪽도 너 사이각, 너 사이각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k제곱 너는 왼쪽에서는 2의 제곱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3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135도인데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사실 플러스 루트 2로 바뀌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2, 3루트 2, 루트 2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게 이제 요쪽 4랑 x랑 45도로 4의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죠. 왜냐면 45도는 코사인 45도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니까. 그러면 4랑 x랑 루트 2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k라는 요소는 실제 계산할 일은 없고 그냥 너랑 같다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위에 거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죠? 4랑 이렇게 18 나오나? 22, 22에다가 12 더하면 34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너가 12, 너가 18, 30, 34, 34 나오죠. 자, 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이제 넘어와서 빼주시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8 나오나요?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마이너스 18는 0.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근해 공식을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루트 2라는 어떤 무리수 범주에서의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루트 2 두 개 주고 루트 2니까 2 나누면 9 되나? 9니까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죠? 아, 그러네. 답이 이런 거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x는 2 루트 2에 뿔막 근해 공식 루트 8, 26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플러스 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제곱해서 답 내시면 끝난다. 이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거 숙제 해설하고 쉬겠습니다. 숙제가 질문이 없나요? 오늘 숙제 질문 없나요, 혹시? 여기 왜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지? 숙제 쉬웠나요? 아, 답지를? 그래? 그러면 답지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그냥 질문할까요, 오늘은? 그냥 적당히 이거 해주세요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풀어주세요.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부터 자 1번부터 10번 사이 1번이 아니죠. 19번부터 30번 사이 19에서 30 사이 없으면 마감 30에서 40 사이 없나요? 40에서 50 사이 44번 편하게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51에서 60 괜찮아요? 61에서 66 맨 끝부분 뭐 어려운 거 없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자, 그럼 44번 하나 풀어봅시다. 더 있으면 얘기하세요. 보면 다음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이게 요 곡선에 의해서 3등분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A 값을 구해달래. 3등분이 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요것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볼까? 얘를 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 이차함수끼리 둘러싸인 거를 이제 차이 함수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요 x축과 요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이제 2가 되죠. 최고차항 계수는 3짜리이기 때문에 넓이 공식 6분의 1에 3에 2에 3승.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3등분이 된다는 거는 너에다 3분의 1을 곱한 것이 이제 요 둘러싸인 이만큼이 돼야 될 텐데 요걸 이제 차이 함수로 그려주시면 얘도 이제 어쨌거나 이런 모습이 되겠죠. 뒤집어 줄까요? 뒤집어 줍시다. 아닌가? 아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때 요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와 요 두 실근 간의 거리만 잘 표현하시면 되고 먼저 최고차항의 계수는 하나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지금 ax제곱이니까 우리가 양수에서 음수인 걸 뺍시다. 자, 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거든. 최고차는 3 빼기 a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에 3 마이너스 a가 일단 곱해지고 그 다음에 요거에 두 실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넘겨서 나눠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은 뭐가 되냐면 3 빼기 a분의 3 되죠.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요 두 실근은 이쪽이 누구냐면 루트 3마 a분의 3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똑같죠? 루트 3마 a분의 3이에요. 자, 이렇게 두 점이 나오게 되겠죠. 즉, 요 x좌표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은 2배의 루트 3-a분의 3입니다. 너의 세제곱인 거예요. 이제 a로 다 표현이 됐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6분의 1 지워주시고 3 지워주시고 요거 이제 전개를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너가 분모에 있는 루트 3-a를 세제곱을 하면 3-a의 루트 3-a인데 걔가 약분이 되겠죠, 얘랑.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남냐면 8 곱하기 3루트 3 분모에 루트 3-a 요게 딱 하나가 남아요. 얘를 세제곱을 하면 3-a가 한 개가 앞으로 남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좌변에 있는 8이 되는 거죠. 약분하시면 자, 요만큼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7이 되는데, 즉 너가 27이 되려면 a는 20 마이너스 25가 된다. 이렇게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연립해서 좌표를 찾고 최고차항 계수 이용해서 공식을 잘 써주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긴 게 좀 들어서 그렇지 사실. 24인가요? 그럼 24입니다. 미안해요. 3 더하기 24가 27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 됐죠? 자, 잠깐만 쉬겠습니다. 뭐 등차 수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은 수열 단원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수열이죠. 수열이라는 건 어떤 함수의 일종이었고, 우리 등차 수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표기만 좀 다를 뿐 직선의 방정식인 ax 플러스 b꼴에 기본적으로 대응이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원래 x였던 실수 전체였던 것이 정의역이 자연수로 좀 제한이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의 나열인데 x값이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되는 어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직선 같은 것들을 그려서 여러분이 등차 수열의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상황을 직선을 이용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일반항 표기 같은 경우에는 n에 관한 1차 어떤 함수의 형태이기도 하고 서로 이웃한 항들 간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어떤 m에서 an을 빼게 되면 n-n개의 공차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관점으로 본다면 m 빼기 n분의 am 마이너스 an이라는 이 값이 d라는 값으로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직선에서의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그렇지. 우리가 n,an과 m,am을 지나간 두 점을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항상 d라는 기울기로 이제 일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서로 상호 왔다 갔다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항을 표현을 할 때 다른 항으로부터 이제 찾아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등차 수열을 처음 배우게 되면 요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쓰죠. 첫 항 A1에다가 n 빼기 한 개의 공차를 이제 더하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첫 항부터 더해 나갔다라는 방식인 거고, 근데 꼭 첫 항부터 더해 나갈 필요는 없죠. 이미의 m에서부터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A2를 줬으면 A2부터 찾아가는 게 맞고, 뭐 A10을 줬으면 A10을 기준으로 찾아가는 것들이 낫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굳이 다 A1에 대한 형태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율을 찾아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a m과 어떤 a n과 a n 더하기 1과 a n 더하기 2를 직선 위의 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너는 보시다시피 정확히 중점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양 옆에 있는 함수값 수열의 값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가운데 있는 이제 요게 나올 텐데, 그럼 이 등차 중앙의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꼭 바로 이웃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가더라도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다 같기 때문에 어떤 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너와 너의 중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꼭 AN이 되고 AN 플러스 2가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A N 빼기 K가 되고 A N 더하기 K 더하기 2가 돼도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과 관련된 얘기냐면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에 관련된 이야기고, 등차 수열에서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중점과 그러니까 너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공식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A, N, 1과 A, M, 1을 더했을 때 A, N, 2와 A, M, 2를 더한 것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N1과 M1의 합이랑 N2와 M2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너가 되면 너가 되고 너가 되면 너가 되는, 보통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하나의 합을 다른 합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A 1 더하기 A 10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를 A 2 더하기 A 9로도 바꿀 수가 있고 A 3 더하기 A 8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예를 들어 S10을 구하고 싶어. S10이라는 거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A2 더하기 A9는 이렇게 더한 거는 A1 더하기 A10과 같죠. 이렇게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생긴 짝을 두 개씩 묶어주시면 A1 더하기 A10에 해당하는 요게 짝이 총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균 낸 게 총 10개가 된다. 요게 이제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로 나눠서 항의 개수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차 중앙에서의 합의 변형이 다시 수열의 합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봐주시면 좋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등차 중앙의 형태가 될 때가 있지.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S 2K 마이너스 1 어떤 홀수 번째 항의 합은 홀수 번째까지 합은 등차에선 항상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너는 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를 A, K로 바꿀 수 있고요. 너의 2K 마이너스 1배를 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합을 알기 위해서는 너만 알면 이제 항의 개수를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합과 일반항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보면 등차 수열에서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기 위해서 문제를 그냥 푸는 거 말고 문제를 좀 깔끔하게 간결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변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뺀 것을 공차로 바꿔주시고 서로
더한 것을 또 다른 합으로 바꿔주시고 이 두 가지만 아주 능숙하게 잘 하셔도 등차 수열은 상당히 맛있게 풀 수가 있어요. 됐죠? 슉슉.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문제에서 뭐 이런 걸 줬다고 칩시다. A 3 더하기 A 뭐 5가 8이고요. A 4 빼기 A 3 아니지? 2A 3 너가 1이래. 자,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A 뭐 구해볼까? A 6을 한번 구해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줬대요. 그럼 이제 이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차 중앙으로 바로 바꿔서 A4를 4로 바꾸겠죠. 4로 바꿀 수 있고 너를 이제 대입을 하면 A3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넘어가면 A3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바로 A6을 구하시면 되는데 공차가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 나오나요? 2분의 5. 2분의 5를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즉 5를 더한 거니까 9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고 제발 이런 것을 이제 다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4D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걸 그 자체로 이제 잘 조금씩 변형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지금 대칭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SN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첫 항 마지막 항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랑 두 번째와 뒤에서 두 번째 항의 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합의 일정함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요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항함수 개념을 이용을 해서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요걸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a1 더하기 a1 더하기 n 빼기 1 d 곱하기 n.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n이라는 변수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sn이라는 건 2분의 n제곱에다가 d가 곱해진 즉 2분의 d라는 것을 너의 최고차항으로 가지는 n제곱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어떤 2차식의 형태를 띠는데 a1이라는 건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q, n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n과 an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보통 바로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an을 구할 수 있을 때 얘를 가지고 sn식을 굳이 여기다 다 대입하지 않고도 좀 잽싸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찬가지로 sn을 알고 있을 때 sn에서 an으로 잽싸게 넘어오는 방법 sn에서 an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요거죠. sn에서 n-를 뺀 것이 an이다. 단 n은 2 이상이고 첫 항 s1은 a1이 되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알고는 계실 텐데 예컨대 2차식을 줬어. 근데 n에다 n-를 넣고 2차식에다 넣고 서로 빼서 연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죠. 근데 그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최고차항 간의 관계를 보시면 항상 서로 절반되는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성립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은 거랑 밑에다 1 넣은 게 같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개수 합이랑 요 개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돼요. 즉 2분의 d 플러스 q랑 이게 d 플러스 p와 같아야 되죠. 여기서 d 값을 이제 알고 있다면 d와 q를 알고 있으면 p를 구할 수 있고 d와 p를 알고 있으면 요쪽 q를 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sn을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5n 예컨대 이렇게 줬다고 치자.
이 방식대로 하려면 이 식에다가 n-1을 넣고 이거 전체에다 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산이 좀 들어가죠. 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야. 당연히 할 수는 있어. 근데 연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근데 이 방식대로 가면 너의 2배가 너의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합을 하면 개수합이 3이죠. 너도 3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식.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AN을 예를 들면 뭐 할까? 3n 플러스 2라고 한다면 거꾸로 SN을 구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공식에다가 대입하지 않고도 일단은 너의 절반이 최고차항의 개수로,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둘의 합이 5가 되니까 너도 5가 되려면 2분의 7n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속도와 정확도를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SN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즉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상수항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형태는 태생적으로 상수항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n이 곱해진다는 것은 절대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거꾸로 처음부터 SN을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걸로 주고 AN을 이제 A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AN을 원래는 그래서 SN에서 SN-를 빼서 2 이상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1일 때는 그냥 S1을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맞는데, 역시나 이런 상황도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n 대신에 n-를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보니 여기 있는 상수항은 사실은 이 짓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이게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n 대신 n-를 넣고 빼게 되면 상수항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즉 사실상 이 결과물은 무엇의 결과물과 똑같냐면 상수항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의 결과물과 똑같아요. 즉 AN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4가 나오겠죠. 그죠? 다만 첫 항일 때는 여기다 1을 넣어서 첫 항만 별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방식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상수항을 가리고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4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냥 1을 직접 대입해서 3이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 1 들어간 것과 아래 1 들어간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죠. 이때는 원래 2가 나오는데 3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확히 상수항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쪽 수열 파트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수열의 합과 관련된 포인트에서 요 SN이 S0이 0이 아닐 때, 그래서 얘가 사실은 S0가 0이 아닌 거죠. 0이 아닌 경우에는 첫 항을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S0가 제로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n자리에 1을 딱 넣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S 1 빼기 S0는 A 1 이렇게 나오지. 요게다 1을 넣었을 때의 식이 요게 나오는데,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S0가 0이 나와야 돼요. S0가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원래는 수열이라는 걸 자연수 범위에서 정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식 자체에다가 n값에 0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뭐 안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0을 넣어서 0이 돼? 아 그러면 너는 첫 항일 때도 요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항 표현 중에서 뭐 이런 게 나오거든. 뭐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해서,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해서 상수 K값을 구해라. 예컨대 상수 P값을 구해라. 이런 식의 표현은 대표적인 무슨 표현이냐면 S0이 0이 되는 표현이에요. n에다 0 넣어서 0이 된다. 이거만 확인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였고요. 문제를 조금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자, 1번 볼게요. 자연수 중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동그라미 홀수를 차례로 나열한 수열이 AN,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동그라미 홀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한 게 bn 둘을 더해서 너가 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요거는 an과 bn을 그냥 n에 관한 함수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상황 자체는 7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 즉 7마다 규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홀수 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7의 배수와 2의 배수에 공통이 되는 1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7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가 되는 게 처음에 3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7이 가능하고 24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처음에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것들만 모아봤는데 그 중에 홀수만 고르겠다는 거잖아. 그럼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요 3으로 나눈 아니지 7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인 수들을 나열을 해보니 계속 7씩 더해지면서 홀수 짝수 왔다 갔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되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간격을 보니까 14짜리 간격을 띄고 있다는 거야. 즉 AN은 14n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겠죠. 자, bn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인데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홀수, 즉 최초의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거는 6인데 그 다음은 13이고 그중 홀수니까 13이 돼야 되죠. 그럼 14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N, BN 나왔으면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간결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자, 밑에 있는 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서로 같다.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서로 아예 같거나 아니면 합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절대값이 같으려면 안에 것끼리 서로 같거나 더해서 0이 되는 만약에 얘네가 서로 같아. 너랑 너랑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A6 넘어가서 빼면 공차 2개 넘어가면 2가 되기 때문에 공차가 1이 나옵니다. 맞죠? 만약에 둘이 더한 게 0이 된다고 치면 너 더하기 너는 지금 보면 얼마가 되냐면 A6 더하기 A8이니까 2A7이 나오죠. 2A7이 18이 되니까 A7이 9가 나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 방법을 해볼게요. 너가 넘어오면 공차 2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둘이 서로 더합니다. 더하면 A10 더하기 A12는 2A11 마이너스 22인 걸로 봐서는 A11이 11이 되면 되죠. 그리고 A9는 11이에요. 자, 요게 만족하는 상태에서 너랑 너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너거나 아니면 너거나 아니면 너 이런 관계를 이제 그 중에 어느 쪽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차가 1이 되면
A 9가 10이니까 A 11이 될 수가 없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공차가 1일 때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공차가 1이 되면 여기다가 2를 더해서 12가 돼야 되지. 즉 요거는 안 됩니다. 즉 무조건 요게 돼야 돼요. A7이 9가 돼야 되고 A9가 10이고 그럼 둘을 만족을 하는 거는 A11이 11인 요거밖에는 없죠. 그래서 너가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구하고 싶은 거는 A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A1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두 칸 갈 때마다 1씩 커지죠. 그럼 A7에서 두 칸, 즉 3을 빼면 되죠. 답은 6이 되겠죠. A1은 6이 된다. 이 정도 간결하게 써볼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등차 중앙. 다음 다항식을 각각 x-2, x-1, 그 다음에 x로 나누는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어쨌거나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0, F0과 F2를 더한 것이 F1의 2배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1 더하기 2F인가? F이니까 8A 더하기 4 더하기 2B 더하기 1 2F1인데 F1이면 2A 그 다음에 2B 더하기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너랑 너도 없을까? 이렇게 2A 넘기면 6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가서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풀어보세요. 원래 우리 저번 주가 종강이었는데 선생님이 저번 주에 맛있는 거 사줬나요? 안 사준 것 같은데? 안 사줬죠? 오늘 그러면 종강이자 개강이니까 오늘 사줄까?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숙제 질문이 별로 없어서. 뭐 먹을까 민혁아? 재훈이는 먹을 복이 좀 없네. 재훈이 저번에도 못 먹지 않냐? 아닌가? 그러니까 소연이 이제 봉인을 해제했으니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됐고 건우는 가리는 거 있니? 가리진 않아? 가은이 뭐 먹고 싶니? 그래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딱 쉬는 시간을 할 때 주문을 하면 수업 끝나기 20분 전에 딱 와서 딱 먹고 보충할 애들은 남아서 보충하고 보충할 애들은 보충하고 남아서 오늘 3명 남아야 되죠. 김가은, 이지원, 한예성. 왜죠? 왜지? 저번에 빠졌잖아. 교색했잖아. 너 저번에 빠졌잖아. 뭐 없어. 예성이는 집에서 영상 봤니? 영상 못 봤다고? 영상 봐와야 되는데. 보고 가야지 설명해 주는데. 지원이는 봤어? 너도 안 봤지?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없다고? 뭔 소리야? 왜 없어? 올라가 있는데 9회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넌 왜 봤죠? 자, 동기화반 영상이 조회수 제일 높은 거 알고 있나요?
동기화반 영상 조회수 막 80 막 이래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조화 속이지에서 봤더니 아마 내 생각에는 광고 문자 나갈 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부끄럽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각각의 양의 약수의 개수죠. 양의 약수의 개수를 잘 헤아릴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양의 약수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떤 다양한 조건들이 붙는단 말이야. 그럴 때도 이제 다 할 줄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2의 n 플러스 3승, 다소인 수분해를 좀 할게요. 하나는 3의 1승, 2의 2n승, 하나는 2의 n-마일, 3의 n-마일.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각각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서로 곱하면 된단 말이야. 순서대로 등차수를 해. 그럼 너는 n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가 n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가 된다. 그렇다는 거는 너 더한 n 제곱 n 더하기 4 너가 등차 중앙에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면 8n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요거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n 값은 7 나오죠. 짠. 뭐 이런 문제였다. 간단하다. 넘어갑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5번을 볼 건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어떤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S10과 S20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너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첫 번째는 너를 넘겨서 S20 빼기 S10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1부터 어디까지냐면 A20까지죠. 자, 이만큼이 0인 거지. 근데 요만큼을 더한다라는 거는 너와 너의 합이 0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왜 0이 되냐면 원래는 너랑 더하고 2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할 텐데 2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부분은 0과는 무관하죠. 이 부분이 0인 거죠. 자, 다시 A11 더하기 A20이 0이라는 거는 사실은 A15 더하기 A16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A1이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AN에 대한 해석으로는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그러면 1일 때가 양수였으니 15가 여기에 있고 16이 요쯤에 있구나. 그리고 둘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AN에 대한 해석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SN이라는 함수는 n에 관한 이차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항상 어디를 지나다녀요? 항상 함수 기준에서는 어디를 지나요? n이 x라고 생각하면 항상 어디를 지나가는 함수인 거야?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최고차 항의 개수가 보시다시피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첫 항이 양수기 때문에. 즉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2차 함수에서의 대칭 축이 15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생긴 상황이냐면 정확히 S32 0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S10과 S20이 같다는 거. 그래서 S32 0이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S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SN을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원점과 30에서 근을 가져요. 이렇게 생긴 걸로 풀어줄 수가 있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디서 최대값을 가지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프적으로 15에서 대칭축을 가지니까 15에서 최대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일반항을 기준으로 보시면 수열에서의 합의 최대는, 특히 등차 수열에서 합의 최대는 언제가 최대냐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을 쭉 더하면 최대고, 음수 부분만 더한 게 이제 최소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정확히 15까지를 더한 게 최대. 다시 16부터는 감소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서로 대응이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수투에서의 도함수와 원함수의 그래프와 아주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미분과 적분의 관계와 아주 흡사합니다. 재밌죠? 넘어갑니다. 6번 해볼까요? 간매추 봤습니다. 간매추. 나 먹고 싶은 거 아무나 시킨다 그러면 막 아구찜 막 이런 거 시키는 수가 있어. 있겠죠. 성주 알러지 같은 거 있니? 잘 먹는 편이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래. 재현이 있니? 혹시 먹긴 할 거니? 사주면 먹긴 할 거니? 중요한 요소죠. 수업 끝나기 조금 전에 아마 올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주문하면 보통 40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분에 쉬는 시간을 하면, 지금부터 15분 후에 쉬는 시간 한다 치면, 주문하면, 한 10분쯤, 5시 10분쯤 올 것 같아요. 그럼 먹고 어쩌고 하면, 한 5시 반에서 5시 40분 사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냥 수업 끝날 때쯤. 그 정도? 그러니까 남아서까지 먹고 싶지는 않지만 수업 시간에 먹는 다음 먹고 가겠다. 그래. 혹시 본인이 독특한 알러지가 있다. 우유 알러지 뭐 이런 거 있다. 너 뭐야? 잣 알러지. 선생님이 잣 같은 거 시킬 것 같나요? 팥죽이 다시 올라가시. 팥죽 같은, 잣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침도 시키는데 팥죽을 왜 시켜요? 안 시켜요, 아구찜. 아구찜 매워요. 선생님 맵찔입니다. 아무거나 다 먹게 생겼지만 맵찔이라고. 자, 볼게요. 절대값을 씌운 수열의 합이죠. 여기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질까? 이거 절대값 씌워서 푸는 거 자주 나오죠. 아마 보통 어떻게 풀어요? 20까지 다 적어서 풀죠. 개소리 하지 마시고. A1이 16이고 공차가 많이 온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0보다 큰 부분과 0보다 작은 부분을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그죠? 0보다 큰 부분이 보니까 16, 11, 5, 아니지, 6, 1, 뭐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16, 11, 6, 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4, 마사긴 하지만 9,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번 선생님 써볼 거냐면,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A, 1부터 A4예요. 그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의 A, 5부터 A, 20이죠. 그지? 그럼 요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 뭐가 되냐면 S4인 거고,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S, 20 빼기 S4예요. 맞아? 그럼 S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S4 마이너스 S20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그럼 이제 절대값이고 뭐고 고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SN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때려 넣으면 바로 나오죠. SN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쓸 것 같아? 공차가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N 제곱까지 써놓고 첫 항이 16이에요. 더하기 2분의 16이 되려면 32가 돼야 되니까 그럼 너가 32 더하기 5는 37N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다 이걸 대입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자, 구조를 보세요. 여기다가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고 싶게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니 이런 방식이 꼭 마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님이 한다면 하면 되겠지. 뭐 이거 뭐야 이거 17 곱하기 2개 더하기 얘랑 마지막 항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A2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을 하니까 정확히 84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니니 더하면 88이잖아. 자, 88이 몇 개 있냐면 2로 나눠서 앞에가 4개니까 뒤에가 16개죠. 답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낫죠? 그죠? 그때 다릅니다. 그거는. 실제 이렇게 SN으로 표현하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SN이 그지같이 생겨서 여기다가 대입하느니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양의 실수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에 대하여 하나는 홀수 번째들의 합, 하나는 짝수 번째들의 합. 근데 보니까 항이 정확하게 홀수계가 있지, 그지? 그러면 A1, A3, A21 이런 게 있고 하나는 A2, A4, A22, A20. 자, 요게 있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첫 항,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11개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첫 항과 마지막 항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둘의 합은 같죠. 너랑 넌 서로 같죠?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같아지죠?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 몇 대 몇이야? 11대 10이 되는구나. 홀수 번째 대 짝수 번째는 곧 항의 개수에 비례하는구나. 넘어갑니다. 8번 풀어보세요. 8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네 등차 수열끼리 더하면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니? 약간 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는 AN인 거고 하나는 AN 플러스 1인 거죠. AN과 AN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새로운 수열을 가지고 이제 해봐라. 그럼 소연이 잣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열난다고? 두드러기나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래?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쌈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거든. 쌈밥집에 가보시면 쌈밥은 되게 다양한 채소와 그다음에 거기가 특허받은 쌈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5만 가지 견과류를 넣은 쌈장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먹고 한 30분이 지나니까 얼굴이 막 빨갛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야. 정말 약간 눈도 막 잘 안 떠지고 그 정도로 막 엄청 붓는 거야. 여전히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십 가지의 야채와 수십 가지의 견과류를 넣은 다시는 그 이후로는 그 알러지를 내가 겪은 적이 없고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심각한 거냐 물어봤더니 뭘 먹었냐 그래서 쌈밥을 먹었다고. 그럼 쌈밥에 뭐가 들어갔냐? 그게 특허받은 거라 이게 뭐 되게 많은 게 들어갔다 그랬더니 아마 거기에 뭔가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 후로는 쌈밥을 다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엇에 대한 알러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근데 되게 심했거든 그때. 땅콩은 사실 평소에 먹을 일이 많잖아. 뭐 하다못해 뭐 자유시간 뭐 이런 걸 먹어도 땅콩이 들어가 있고 그죠? 뭐. 대체 뭐 할 수가 없어요. 대체 나한테 무슨 독을 먹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그 부모님과 막 약국을 찾아 헤매던 그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되게 엄청 부풀어가지고 정말 황당한 경험이었어요. 잔 맛있는데. 그쵸. 자,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걸 구하고 싶고요. 위에 A1과 A6을 알려줬으니까 공차를 구할 수 있죠. 너의 공차는 5개 갈 때 마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지? 공차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2개만 딱 써보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5랑 3 더한 거니까 8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1 더한 거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쭉쭉쭉 갑니다. 얘는 공차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4짜리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는 이유는 원래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예요. 근데 얘도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죠. 공차 마이너스 2짜리 두 개를 더하면 공차 마이너스 4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우리가 더할 건데 총 항을 몇 개를 더하고 있냐면 10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4, 0, 4, 8 조로록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 그러면 여기부터 7번 더 가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7, 28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때 지금 전체 항의 개수가 짝수개란 말이야. 근데 홀수개씩 더하는 게 되게 편해요. 홀수개씩 더하는 게 왜 편하냐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홀수개를 더하게 되면 정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더했다 치자. 슉. 그럼 얘가 홀수개니까 다시 여기부터 또 홀수개죠. 그러면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너와 너의 중앙이 16이 있고 항이 7개죠. 답은 너 더하기 너가 나온다. 넘어간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몇 문제 나오는데 우리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잠깐 쉬고 메뉴를 결정해서 우리 간단히 간식을 먹고 오늘 저번에 시간이 있으면 먹었을 텐데 저거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메뉴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아니라 뭘로 줬냐면 A1, A3, A5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합이죠. AEN-1까지. 자, 이렇게 생긴 것이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사실 AN의 홀수 번째 항들을 갖고 온 건데 너의 이제 가장 마지막 항, 일반항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A, EN-1 너는 사실 누구냐면 2n에다가 플러스 1인 거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내가 편의상 B1이라고 놓고 B2라고 놓고 B3이라고 놓으면 너는 BN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BN이 너인 거예요. 이렇게 BN의 합을 준 거니까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가셔도 되냐면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를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n개죠. n개. 너가 n제곱 더하기 2n이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더 좋으면. 참고로 요거가 이제 an이 되죠. 그래서 an이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걸로 가셔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1부터 A20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S20을 구하는 거지? S20은 첫 항 3 더하기 20번째 항 22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가 20개. 답이 그래서 250 나오겠네요. 짠.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너와 같이 생겼는데 두 수열의 제10항이 같을 때 m값을 구해봐라. 제10항 밑줄.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각각의 일반항 자체가 아니라 그냥 10번째 항만 궁금한 거지. 근데 일반항을 가지고 뭐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mn. 자, 이쪽에서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2n제곱 빼기 3n이니까 여기서 일반항 너의 1차 항의 개수는 너의 2배인 4n이 되고요. 개수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5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일반항 1이니까 2n이 되고요.
개수합이 n 플러스 1인 거니까 더하기 n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 10항이 같다는 거는 10을 넣었을 때 35항. 10을 넣었을 때 19 더하기 m이 같다는 거니까 너는 16이 나오는 이런 문제이구나. 넘어간다. 자,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일단 별표. 등차 수열이 어렵게 변형이 되는 대표적인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 두 번째가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을 주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 가운데 있는 공차가 자연수 밑줄. 공차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수 조건을 이용한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풀려나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정방정식으로 접근을 잘 해보세요. 지원이는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겠는데? 초코 우유 하나에 프링글스 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키가 크구나. 원래 잘 먹지, 집에서도. 오늘 아침부터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이고야. 일단 내 명란 타코야키 2개 줄게. 민혁이도 좀 먹니? 민혁이도 좀 먹어. 응. 잘 먹는 편인가? 재훈이도 잘 먹게 생겼던데. 재훈이 잘 먹지? 잘 먹었었는데 어. 살 뺐나 봐. 아 그래. 니네 나이에 무슨 살을 빼? 어차피 군대 가면 자동으로 정규 분포로 갑니다. 다. 그 표준화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100kg는 80kg 되고 60kg도 80kg 되고 약간 이런 식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막더살 빠지는 일단은 운동량이 되게 많고요. 군대에서는. 근육량이 늘어나서 그렇죠. 근육은 늘어나고 지방은 보통 빠지고. 그리고 말라깽이 애들은 벌크업이 되고. 왜냐면 힘드니까 많이 먹거든. 보통 그래요. 또 군대 갔다 오면 되게 보기 좋은 체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물론 그것도 잠시뿐이죠. 그 유지할 수 있나요? 아,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회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막 맛있는 게 너무 많죠. 군대는 맛없는 거밖에 없고. 중앙일보나 맛있는 거. 그렇죠. 카투사는 거기는 미군 애들하고 식당을 공유하기 때문에 맛있는 게 많죠. 자, 식 한번 써볼게요. 첫 항이 0이고 공차가 자연수니까 우리가 AN을 뭐 이런 식으로 D에 n-1 이렇게 써줄까요? 근데 A1부터 AK까지의 합이 30이 되도록 하는, 요게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첫 항 0 더하기 K번째 항, 그러면 D에 K-1이죠.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K개가 30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는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지만 얘기는 안 했으나 당연히 K도 자연수죠. 왜 K도 자연수냐면 K라는 거는 어떤 항의 번호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은 굳이 문제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약분 아니지 양변 곱해서 60.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D K-1 K 너가 60인데 60을 소인수분해 할게요. 1을 굳이 써주고 2, 3, 5 더 이상 인수가 있나? 없지 않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 그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얘네가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됩니다. 즉
예컨대 이것이 될 수 있는 거는 1 곱하기 2 이런 게 가능해요. 2 곱하기 3도 가능합니다. 3 곱하기 4도 가능한 거 보이죠? 4 곱하기 5도 가능하고 심지어 5 곱하기 6까지도 가능합니다. 맞아? 또 뭐 있지? 더 있나? 6, 7, 7, 8, 8, 9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죠? 즉 K가 될 수 있는 거는 요만큼 이거 끝. 됐나요? 이해가요? 12번 풀어보세요. 주의할 거는 SN이 상수항이 있죠. SN이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첫 항일 때와 첫 항이 아닐 때를 잘 구분을 해서 일반항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첫 항은 얘는 항상 S1이에요. 식에다 1 대입하면 3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이상에서의 AN은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하라고 했지.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2n 개수합이 4니까 더하기 2. 요게 이제 n이 2 이상일 때. 근데 요게 202가 되는 거니까 n 값은 100이죠. 100. 즉 k는 100이고요. a는 3이 나온다. 더하면 103이 나온다. 답은 4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3번은 등차 수열끼리의 합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사실은 등차 수열을 그냥 합한 것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의 합. SN은 AN의 합, TN은 BN의 합 둘을 더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AN이 있고 BN이 있다고 했을 때 둘을 더한 수열을 이렇게 CN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등차 수열끼리는 서로 더하거나 빼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1차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1차 이하의 다항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CN의 합이 너의 합이 SN 더하기 TN이 될 텐데 그게 2분의 7n제곱 마이너스 5n이래요. 즉 CN이라는 거는 그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공차가 2분의 D가 2분의 7이니까 이제 7이 되고 7n 그 다음에 1 들어갔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1이 돼야 되죠. 그럼 빼기 6이 됩니다. 자, 우리 CN에 해당하는 AN 더하기 BN은 7n-6이라는 거예요. 기억번 A1과 B1이 만약에 같다면 A1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1 1 들어가면 A1 더하기 B1은 1 나오죠. 즉 A1, B1이 같으면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기억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번 AN이 만약에 N이면 BN은 요거에다가 N을 뺀 6n-6 되는 거 맞죠? 니은번은 참이다. 마지막 디귿번 D1 더하기 D2 AN과 BN의 공차의 합은 7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공차의 합이 바로 1차항의 개수의 합인 7이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답이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는 이런 문제이고 우리가 여기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등차 수열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도 역시 등차 수열이 된다. 그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14번 풀어보세요.
역시 AN의 합이 SN, BN의 합이 TN인데 이번에는 SN과 TN을 서로 더한 것이 아닌 서로 나눈 식을 줬죠. 서로 나눈 식을 줬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될지. 참고로 AN과 BN이 원래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SN과 TN은 원래 2차 함수가 돼야 됩니다.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돼야 되죠. 근데 2차식끼리 서로 나누게 되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n이라는 요소가 약분이 됐을 거라고. 그게 약분이 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미지수가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마지막에 B5랑 A5를 서로 나누죠. 그래서 그 미지수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입니다. A5와 B5를 선생님이 지금 SNTN을 각각 K라는 문자를 이용을 해서 저렇게 식을 표현을 해봤는데 그러면 AN과 BN도 K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어떤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TN분의 SN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SN과 TN이 N이라는 것, 그 다음에 최고창,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자분모의 요거를 곱해놓고 사실 SN은 너고요. TN은 너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AN과 BN을 구할 수 있죠. AN은 자 2K니까 4K N 1 들어갔을 때가 3K가 나와야 되죠. BN은 역시 마찬가지로 6KN 1 들어갔을 때가 역시 K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K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끝. 여기다가 5를 대입해서 서로 나누면 되죠. B분의 A니까 5 들어가면 여기 19K 5 들어가면 25K. 그래서 어차피 약분이 되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넘어간다. 다음에 끼워 넣기 유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이쪽에서 각광받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끼워 넣기의 특징은 뭐냐면 n개를 끼워 넣었을 때 항상 양쪽 끝에 있는 두 항까지 고려한 수열 전체는 n 더하기 2개의 항, 그들의 차이는 n 더하기 1개의 공차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구하고 싶은 거는 15번에서는 A끼리 서로 뺐고 분모도 B끼리 서로 뺐기 때문에 공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야. 즉 15번 보시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요소 자체가 너에서 너를 뺐고 너에서 너를 뺐단 말이지. 그러면 분자는 3, AN의 공차를 D1, 분모는 BN의 공차를 D2 이런 식으로 D1과 D2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자, D1, D2의 관계는 102에서 2를 뺀 것이 몇 개의 공차냐면 사이에 끼운 게 49개예요. 양 옆에 있는 것까지 하면 51개죠. 즉 50개, 50개의 공차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역시 밑에 것도 마찬가지 81에서 3을 뺀 것이 몇 개의 공차가 돼야 되냐면 사이에 끼운 게 25개면 공차는 26개죠. 이렇게
2를 이용해서 대입하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였다. 넘어간다. 16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시간은 딱 맞을 것 같네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온다는 것 같고 열심히 조리 중이고 엄청 가깝네. 여기 너네 한솥도시락 어딘지 아니? 아띠제 옆에 거기 있네. 그러니까 거의 S&T 맞은편. 약 10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16번은 하나의 수열인 거예요. 하나의 수열에다 끼워 넣은 거야. 그러니까 끼워 넣어서 결국에는 하나의 수열을 만든 거죠. 즉 밑에 있는 거는 공차가 다 일정한 거예요. 이 수열 전체가. 위에 거는 수열이 두 개였기 때문에 공차가 따로따로였다면 얘는 같은 공차예요. 같은 공차. 그 식을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 자 보시면 17에서 3을 뺀 것이 정확히 m 더하기 1개의 공차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사이에 끼운 거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공차의 개수예요. 양쪽 끝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45에서 17을 뺀 것이 몇 개의 공차가 돼야 되면 n 더하기 1개의 공차인 거예요. 그럼 m과 n의 관계식을 구한다는 거는 두 식끼리 서로 나눠주면 되겠죠. 서로 나눠주려고 봤더니 얘가 14고 얘가 28이란 말이야. 즉 m 플러스 1대 n 플러스 1이 1대 2예요. 이런 상황이거든. 즉 n 더하기 1이 2m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문제였다. 15번과 16번은 비슷한 문제이다. 넘어간다. 자, 17번, 18번, 19번 이런 것들도 이제 도형에 활용하기는 했지만 개념적으로는 사실 이것 역시 끼워 넣기의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이에다가 이런 선분들을 끼워 넣어서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고 이런 식으로 요 19번도 각각이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17번 보시면 이 활용하는 문제들은 이것이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애초에 직선끼리 서로 뺐지, 그지? 하나는 2분의 3x 플러스 3, 하나는 2분의 1x 플러스 1.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위아래 직선을 뺀 다음에 x좌표를 대입을 하는 건데 이 x좌표 자체가 AB라는 선분을 8등분을 한 그런 점들이라서 x좌표의 차이들이 일정해요. x좌표의 차이가 일정하면 증가하는 것도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라는 건데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 끝에 지금 너가 이 A랑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선분이 정확히 7개입니다. 7개. 7개의 L1부터 L7까지. 근데 구조를 보니까 어차피 너 더한 거는 양 옆에 있는 너와 너를 더한 것과 같더라 이거야. 즉 이것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 L1과 L7의 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옆에 있는 두 선분의 합을 이용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양 옆에 있는 선분은 갖다가 2랑 4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함수끼리 서로 빼보면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2 나오거든. 여기다가 2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즉 얘가 4고요. 얘가 6이 됩니다. 즉 너라는 값은 2분의 L1 더하기 L2 대신에 4 더하기 6을 써주시고 곱하기
항의 개수가 7개. 답은 35가 되겠죠. 1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18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18번을 풀기 위해서는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얘가 지금 15도고 45도이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 보조선을 조금 이용을 해서 원래는 요 사인 공식, 뭐 코사인 공식 이런 걸 가지고도 푸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조금만 보조선 그리면 너네 원래 15도가 등장하면 어떤 식으로 보조선 그려서 해결하는지 알지? 15도는. 예컨대 75도는 잘라서 30도, 45도로 자른단 말이야. 15도는 뭔가를 덧붙여서 풀어내죠. 한쪽이 45도니까 얼마를 덧붙이겠어? 어떻게 그려지겠어? 해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중등도형 기본기. 내가 15도가 등장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치, 그렇게 그려지겠죠? 참고로 보조선의 기준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원아, 정신 차려. 보조선 잘 그려보세요. 주어진 그림에다. 헐, 벌써 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는 거. 왜냐면 누가 왔거든. 갑자기 보여요, 실루엣이. 왔다 갔거든. 그 실루엣이 저 창문에 거의 끝까지 차 있다는 거는 키 큰 남자라는 건데 여기서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밖에 없거든. 그러니 그 정도 키가 되는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다는 건 배달부가 와서 놓고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180대는 여자일 수도 있겠죠. 공차가 구해쳐요. 어디에서? 공차 구해지죠. 왜냐면 BC가 구해지거든. BC를 구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BC. 그치? BC 구해주면 당연히 구해지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등분은 아직 안 했고요. 여기 길이를 구할 건데 15도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따단 짠. 그래서 이쪽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는 그럼 이제 굉장히 쉽죠. 여기가 16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8이고 여기가 8 루트 3이고 그래서 너가 8 루트 6인 거예요. 그럼 너는 8 루트 3에서 8을 뺀 너가 8로 묶으면 루트 3 빼기 1이구나. 자, 요거는 중등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그럼 여기 미지수 x 놓고 45도 가지고 이렇게 코사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 각도가 120도인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x 놓고 120도 가지고 코사인 공식 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120도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쓰시는 게 식이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반면에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무리수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통 60도 혹은 120도를 선호하게 된다. 코사인 공식을 쓸 때는.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림 바로 나오고. 그래서 요 길이가 나왔다는 거는 자, 우리는 여기를 등분을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분을 했어요. 요게 이번에는 몇 개냐면 8등분이니까 역시 7개죠. 7개. 요 7개의 합에 대한 이야기 너를 다 더하고 싶고 공차도 구하고 싶고 잘 보시면 여기서는 요 7개의 선분의 양 옆에 얘네가 등차 수열을까지 이뤘다면 여기서는 사실은 요 길이와 누구까지를 포함하셔야 되냐면 0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0과 너까지가 바로 양 옆에 있는 이제 등차 수열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면 9번째 항인 거고 공차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8개의 공차거든.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땡땡땡 총 9개라서 너가 9번째 항. 그래서 0에서 공차 8개를 더한 게 너니까 K값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개의 합을 어떻게 하냐면 2분의 첫 항이 0, 마지막 항이 8, 루트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항의 개수가 7개 끝.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 BC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BC와 왼쪽에 있는 0이라는 선분을 이제 포함을 해서 등차 수열로 사용하셔야 된다. 19번. 소연 아까 그게 옮겨 맞는지 한 번만 문 한번 열어봐 줄래? 그 약간 왼쪽에 놓고 간 것 같거든. 맞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요거 두 문제만 하고 먹을게요. 사다리꼴이고요. 자, 밑줄 높이를 8등분. 그래서 너를 8개의 사다리꼴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형별로 선생님이 이제 등차 수열을 모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네 이런 문제 본 적 있니?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접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해요. 너네 약간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그때 뭐 너의 반지름에 대한 어쩌고 이게 대표적인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이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뭐 원의 넓이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이런 거는 이제 등비가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사다리꼴 얘는 높이를 8등분을 했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8등분을 했고 뭐랄까? 높이를 등분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수의 말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얘랑 얘가 합동이 됩니다. 그죠? 지금 양쪽이 등변 사다리꼴처럼 생겼지만 실제 문제에서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등변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상황은 이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너보다 이만큼이 더 커지는 거죠. 이만큼이 늘어나죠. 이만큼. 얘도 늘어나죠. 요 두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위의 사다리꼴과 아래 사다리꼴의 넓이의 차이예요.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번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너랑 너랑 같고 여기 서로 같고 그래서 실제 늘어나는 부분은 이만큼과 이만큼인데 요게 이제 역시 이제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요 높이를 등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사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넓이를 A1부터 A8이라고 했고 즉 A1부터 A8은 등차를 이루어요. 요거를 토대로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A1, A2 분의 1, A2, A3 분의 1, 쪼로록 A7, A8 분의 1. 자, 요걸 한번 식을 써보시면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너를 이제 부분분수로 쪼개면 맨 앞에 거는 D분의 1에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뒤에 거는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이 수열의 합단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 구조죠. 마지막에 A7분의 1 빼기 A8분의 1 자, 이렇게 된다고 쭉 없어지죠. 얘까지 없어집니다. 즉, 이 식은 사실은 뭐냐면 D분의 1에
A 1분의 1 빼기 A 8분의 1입니다. 자, 요거를 준 거고, 우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1, A8 분의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A1, A8 분의 N은 너에서 너를 빼면 7D가 나오죠. 7D 분의 N A1분의 1, A8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같고 싶은 거죠. 뒷부분은 서로 같고요. 너랑 너가 같은 거지? 아, N 값은 7이구나. 이런 문제였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 쭉 늘어났을 때 소거되는 거를 보는 문제였고요. 자, 20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항이 마이너스 8, 공차가 뒷자리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절대값을 쭉 더해서 16이 되도록 하는 공차 뒤에 어떤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20번은 원래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너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AN의 그래프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을 할 거고 첫 항은 마이너스 8에서 출발합니다. 자, 너가 마이너스 8이에요. 너가 A, 그러니까 N이 1일 때 이쪽이 N축이고요. 여기 이제 AN 그래프를 그리는 중. 자, 그러면 만약에 AN이 기울기가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약간 이런 식이 되겠죠. 그지? 그럼 그랬을 때 A2, A3, A4 얘네가 다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다 8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왔겠죠. 걔네 4개를 더해서 16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 그럼 기울기가 양수겠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2, 3, 4. 자,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요 선분의 길이들이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절대값 A1, 절대값 A2 이렇게 된다고. 절대값 A3, 절대값 A4 이렇게. 근데 보니 이 선분의 길이들도 역시 등차수열 이루는 게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너 더하기 너를 2로 나누고 4개를 곱한 게 얼마가 되면 되냐면 16이 되면 되죠. 즉 A4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8 더하기 0 나누기 2 곱하기 4 등차수열 합공식을 썼을 때. 그래서 이게 0인 것부터가 가능해요. 이 상황은. 그럼 너보다 좀 커지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1, 2, 3, 4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는 아니죠. 기울기가 좀 커진 거고 요거 더한 게 역시나 이제 16이 되는 상황이 어떤 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요 A1, A2, A3, A4를 부호를 살려주면 됩니다. 자, 요 길이는 마이너스 A1이고요. 마이너스 A2고 마이너스 A3이고 플러스 A4죠.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A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이니까 너는 그냥 8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D가 나오지. 즉 8 마이너스 A2 다음에 마이너스 A3 더하기 A4인데 요만큼을 요렇게 쓸 수 있다고. 공차로. 공차 하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다시 너랑 공차를 합쳐주면 8 마이너스에 A2 마이너스 D가 되거든. 얘는 다시 A1이 나오죠. 요게 16이 돼야 되지. 근데 잘 보니까 마이너스 A1인데 A1은 8이란 말이야. 즉 8 마이너스 8이라서 정확히 16이 나오는 게 맞아요. 즉 3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고 4부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것도 역시 가능하다. 즉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는 것부터
여기를 지나가는 요 사이가 괜찮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직선이 요 사이가 되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고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아니 플러스 A3, 플러스 A4 미안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1이고 마이너스 A2니까 이렇게 합치면 공차 2개, 이렇게 합치면 공차가 역시 2개가 나옵니다. 공차 둘, 공차 둘이니까 4D 너가 16이 나오죠. 즉 D는 4가 나온다는 얘긴데 공차가 4가 나오면 요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공차가 4일 때는 언제냐면 요 2 갈 때 8 가는 정확히 요 점을 지나갈 때가 공차가 4일 때입니다. 즉 요 사이로 지나가긴 좀 어렵다. 그 이후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공차의 범위는 정확히 요 사이. 요 때가 공차가 4일 때고요. 요 때 공차가 얼마냐면 3 가는 동안에 8 가는 거니까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가 3분의 8과 4가 나오는 3분의 20, 곱한 거죠. 3분의 32가 되죠. 다음은 3번에 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요거를 AN의 그래프를 활용하기 아주 좋은 문제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